자, 테스트 1번이요. 1번 우리가 좀 수업 시간 한번 다뤘던 문제입니다. 뭐냐? 보시면 이렇게 세 분수가 같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거는 뭐였냐면 요 세 개의 값이 똑같은데 이걸 K라고 놓고 K가 될 수 있는 걸 고르시오. 이건 해봤단 말이죠. 그냥 그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상은 얘를 K라고 놓고 요 값을 찾아보시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요 시계값을 구해보는 문제인 거죠. 요 시계값을. 그럼 한번 해보겠다. 저 세 분수가 같은 값인데 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세 개로 정리해보겠다 했죠. y 더하기 z가 이거 보시면 kx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z 더하기 x가 ky, x 더하기 y가 kz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순환형이니까 당연히 더하고 싶다는 거야, 이 식을. 그래서 좌변을 더해보면 x, y, z의 합의 2배잖아요. 우변 더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주의할 게 뭐라 했었냐. x, y, z의 합으로 이거를 나누면 안 된다. 0이 아닌 수란 얘기가 없어. 그래서 이거 묶으셔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x, y, z의 합으로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등식 성립하려면 x, y, z의 합이 얼마거나 0이거나 또는 k가 2면 된다. 그러면 된다. 즉, 이 등식을 해석했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K값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K값 물어보지 않고 이 시계값을 물었으니까 이제 이 시계 대입해 볼 텐데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걸 만족한다면 저 식은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 y 더하기 z 대신에 뭐 넣을 수 있죠? 아니, x 더하기 y 대신에 뭐 넣어요? 마 z 넣을 수 있죠? y 더하기 z 대신에 마 x 넣을 수 있고요. 이 대신에 마 y 넣으면 약분하면 얼마? 마 1이다. 이게 마 1이다. 마 1. 이렇게 될 수 있고 또 하나 k가 2일 때는 저 식이 얼마일까? k에다 여기다 2를 넣어보면 자 이제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요 식이고 자 y 더하기 z가 얼마냐? 그럼 k 자리에 넣어보면 2x구나. 이렇게 해서 자 여기다가 이제 요거 대신에 2x를 넣는 거죠. 그럼 얘 대신에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x 더하기 얘 대신에 2z 분자가요. 얘 대신에 2y 그럼 여기 곱하면 8xyz 약분하면 8 나올 수 있는 게 이 두 개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둘 더하면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된 거죠. 그 다음에 3번 가볼까요? 3번. 자, 문제 오류 인정. 문제 오류다. 근데 이제 문제를 좀 바꿔보면 사실 어떻게 이제 나와야지 오류가 아닌 거냐면 보통 이제 이거 변형해서 오류가 생긴 것 같고 원래 보통 출제되는 형태를 제가 좀 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NCR 이렇게 안 하고요. 10CR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R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는 게 정확해요. 보통 이렇게 내거든요. 그럼 왜 저게 어떻게 되는 거냐. 물론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렇게 되는 거 C가 많죠? 그냥 계산하셔도 된다는 거. 계산한 다음에 그 10C 몇인지 구해도 돼요. 되죠? 근데 얘 출제 의도는 사실은 조합 쪽에서 하나 공식을 외웁니다. 외우면 좋은 공식이 하나 있어. 2학년 때는 필수 공식이고요. 1학년은 사실 외우면 좋은 공식이 하나 있다는 거. 조합 쪽에. 그게 뭐 있냐 그러면 이겁니다. NCR 더하기 NCR 플러스 1. 즉 C 두 개를 더해서 C가 되는 공식이 하나 있어. 근데 제한 조건이 있어. 어떤 제한 조건이냐. 이 공식은 앞의 수가 동일하다는 전제에만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뒤의 수는 뭔데요? 그럼 뒤의 수는요.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연속한 두 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있죠. 아무 때나 C하고 C를 더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공식 자체가 앞의 수가 동일하고 뒤의 수가 연속한 두 수일 때 보통 말로 외워서 공식 외우거든요. 앞의 수는 하나 올려주고 연속한 두 수 중에 큰 수를 고릅니다. 이거요. P는 안 돼요? 네, 안 돼요. P는.
자, 그래서 C 쪽에서 이게 잘 나오는 공식 하나인데 이게 당연히 된다라는 걸 어떻게 인식하실 수 있냐면 요거 어성없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5C2 더하기 5C3이 얼마라는 걸까요? 그렇죠. 앞에 수가 동일하고 연속한 두 수면 앞에 수는 하나 올리고 뒤에 수는 큰 수인 3. 근데 이게 당연히 돼요. 실생활에서 보자면 6명 중에서 몇 명 뽑는데? 6명에서 3명 뽑는 경우에 쓰잖아. 우변이 6명 중 3명 뽑자. 자, 우리 대표 3명 뽑을까? 라고 했어. 근데 생각해보면 이 6명 중에 A라는 애가 있는데 그게 저라고 생각해볼게 그냥. 내가 이 3명 중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안 포함되는 경우도 있겠죠. 경우의 수 중에는. 그럼 제가 어떤 A라는 애를 포함해서 한번 뽑아봐. 혹은 A는 대표로 뽑지 않은 경우, 안 뽑힌 경우도 한번 생각해봐. 라고 케이스를 두 개 나눌 수 있잖아요. A를 포함한다면 A는 뽑혔어요. 6명 중에 3명 뽑는데 그럼 남은 5명 중에 몇 명 뽑으면 돼? 다시 6명 중에 3명 뽑는데 그 중에 A가 포함된 경우는 A를 뽑혔으니까 남은 5명 중 몇 명? 2명 뽑으면 되잖아요. 또는 두 번째 케이스 A가 포함 안 된 경우면 그냥 5명, A를 제외한 5명 중에 3명 뽑는 거 맞아요? 그럼 2개 더하면 이 케이스 맞죠? 이렇게 이게 사실 실생활에서도 당연히 되는 것이다. 그 여러분들 이거 증명하세요도 잘 나오는데 시험에 뭔지 아시죠? 요 좌변 팩토리얼 분의 팩 분의 팩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라는 문제도 잘 나와야 돼. 서술형으로. 오케이? 어쨌든 그 중에 하나가 이 문제인데 이 문제. 실제로는 확률과 통계에서 주로 나오는 문제인데 가끔 1학년 시험지를 보면 들어있어.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기를 권장을 하긴 해. 시험 때는 사실 확통해서 외워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아니 이게 왜 이 공식이냐? 응? 아무리 찾아봐도 앞에 같지 않은데 그렇죠? 일부러 이렇게 스타트를 해주거든요. 시험 문제를 보시면. 근데 사실 얘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3C0은 얼마죠? 계산하면? 1이죠. 그럼 3C0을 제가 4C0으로 바꾼다고 뭐 문제 지장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왜 4C0을 바꿨어요? 그러면 앞에 수가 동일하고 뒤에 수가 연속한 두 수를 만들기. 그럼 이렇게 더하면 얼마일까요? 5C1이요. 이렇게 또 2개 더할 수 있죠? 도미노처럼 계속 더해지는 거야. 그럼 이게 얼마야? 둘 더해봐. 6C2. 여기까지 더해봐. 7C3. 이렇게 더하면 8C4. 이렇게 더하면 9C6. 이렇게 더하면 뭐가 잘못됐다? 9C5. 두 중에 큰 거 더해야지. 이 두 개 더하면 얼마? 얼마? 그래서 10C6이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10C6. 그래서 R이 6인 건데 10C6하고 똑같은 게 뭐니까? 14니까 6하고 4 이렇게 구하는 문제로 주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바꾸신 것 같아. 임의적으로 그냥.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아. 자. 어쨌거나 3번이 이렇다. 4번 색칠하기. 4번의 그 구역을 보시면 요 가운데를 A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B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C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D, 그 다음에 이렇게 E. 이렇게 붙어 있네요. A가 가장 많이 인접하니까 A서부터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돌려보죠, 뭐. 가장 많이 인접한 데부터 시작해서. 이게 케이스를 나눠야 되냐? 아니요. 한 바퀴 돌리다 보면 그냥 E는요. A하고 D만 고려하면 되는데 AD가 이웃 타고 있으니까 전혀 케이스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가장 기본 문제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A 5가지 색이잖아요. 맞죠? A에 칠할 수 있는 거 5개고요. B는 A의 색깔 제외하고 4개. C는 뭐냐? C도 A만 고려하면 되잖아요. A 제외하고 몇 개? 4개. D는 뭐냐? AC에 칠해져 있으니까 이거 제외하고 몇 개? 3개. E는 AD에 칠해진 거 제외하고 몇 개? 3개. 끝이에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5번 대진표. 다른 친구는 대진표 할까요?
자, 대전표를 작성해봐라. 됐습니다. 자, 6개 팀이죠? 6개 팀인데 크게 보자면 왼쪽에 3팀, 오른쪽에 3팀이니까요. 6개의 팀을 3셋으로 나눠주시는 거야. 그러면 6C3, 3C3, 3상 숫자 똑같은 거 있으면 뭐? 2패. 됐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왜 200분의 1을 하냐? 예를 들어서 A, B, C, D, F 이렇게 6개 팀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이제 3개를 뽑았어요. 그래서 얘를 뽑았어요. 이렇게. 얘 뽑았어요. 자리 바꿔서 아무튼 그렇다. 그래. 자, 그 다음에 요 3개를 어떻게 나눠요? 3개를 네, 두 명 이게 3팀을 둘 하나 뭐 하나 둘도 되고 그렇죠? 3C2 뭐 1C를 써도 되고 이렇게 괜찮죠? 여기도 지금 똑같이 나눠야죠? 그럼 이걸 한 번 더 곱해야 되니까 이거 제곱할까요? 그럼 이렇게 하면 끝이다. 자, 그 다음 9번으로야. 9번. 지금 세로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가로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여기서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야. 됐네요. 자, 지금 보시면 가로에 6개하고 세로에 6개의 직선이 있는데 사각형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세로줄 2줄, 가로줄 2줄 뽑으면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그 사각형 중에서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 거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려워. 그렇게 세기가.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사각형 개수에서요.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를 빼면 돼요. 그럼 전체 그냥 사각형 개수는 세로줄 6개 중에서 2개를 뽑는 6C, 가로줄 6개 중에서 2개 뽑는 6C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전체 사각형 개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색칠한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 제가 이걸 A라고 할게요. 이걸 B라고 하면 실제로 자, 쟤를 포함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빼야 되는 건 A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B를 포함하는 경우 이렇게 따로따로 세셔야 돼. 자, 해보죠. 생각해볼까? 야, A, 요걸 포함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로줄을 2줄 뽑을 때 세로줄을 여기 자, 버드붙이게. 아, 이게 일이구나. 자. 얘를 뽑으려면 요 선, 봐봐. 요 영역 왼쪽에서 한 줄, 오른쪽에서 한 줄 뽑아야지 얘가 포함되는 거 아니야? 또 얘가 포함되려면 요거 아래에서 한 줄, 위에서 한 줄 이렇게 뽑아야 된다고. 그럼 왼쪽에서 뽑을 수 있는 건 1번 아니면 2번이지. 오른쪽에 뽑을 수 있는 건 3, 4, 5, 6 중이지. 그러니까 세로줄을 뽑으면 2 곱하기 3 거 이해가나? 됐어요? 가로줄 뽑아볼래요? 요 4줄 중에 하나 뽑으세요. 4개. 2개 중에 하나 뽑아야죠. 4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된다. 또는 그럼 B를 포함시켜서 해보면 B 여기 봐봐.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한 줄 6번 무조건 뽑아야 되고. 그러면 5 곱하기 1 세로줄 요거 무조건 뽑아야지 1번. 그 다음에 2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하나 고른 거니까 됐나요? 끝이 아니죠? 그쵸? 이 뭐 항상 또는 나왔을 때 혹시 A, B를 둘 다 포함하는 경우는 여기서 세고 여기서 세잖아요. 그럼 A, B 둘 다 포함하는 경우는 야 완전히 요거 2개 다 포함하려면 세로줄 1, 2번 중에서 고르고 6번 골라야 되죠. 맞아요? 1, 2번 중에 하나 고르고 6번 하나 고르고 가로줄은 몇 번? 1번 고르고 5번, 6번 중에서 고르고 맞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끝이다.
그 다음에 10번이요. 10번. 얘 지울게. 자, 시점 좀 더 분리를 좀 해보자는 거야. 자, 이 식이요. 지금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라고 되어 있는데 0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보려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큰데 0보다 작을 때요.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이렇게 나눠봅니다. 요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럼 x가 음수니까요. 마x고요. 이건 플러스겠죠. 그래서 자, x 플러스 1분의 절대값 풀어주면 마x 마이너스 1이어서 자, 약분하면 마1이네. 됐죠? x가 양수면요. 둘 다 양수여서 x 플러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고 표준형으로 그냥 바꿔보자. 그럼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요거요. 얘는 지금 x가 지금 뭐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거든요. 야, 그럼 이거 음수잖아, 어차피. 그치? 그냥 뭐 절대값 있지만 사실은 마 2x, 마 2가 되겠죠. 이렇게. 됐나요? 그려봅니다. 자, 그려보자. 자, 이거부터 그려보자. 0보다 클 때 얘요. 얘. 자, 얘가 마이너스 1, 정근선. 그 다음에 1, 정근선. 이렇게 있고. 자, 음수니까 이쪽에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인데 x에 0 넣어봐요. 그럼 0, 마이너스 1 지나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거네. 그 다음에 마이라고 0 사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연결하실 때 여긴 구멍 뚫어 놓으시고요. 구멍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얘가 가지고 있죠? 몇 시작점이니? 마이너스 1, 여기가 시작점이고요. 여기 색칠해 주시고 왼쪽 위로 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왼쪽 위로 이렇게 뻗는 자리입니다. 이해하고요. 지금 y는 mx-1이 세 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여기서 시작하거든요. 근데 기울기를 항상 기울기 범위 구할 때는 양수일 때 따로 0일 때 따로 음수일 때 따로 항상 이게 멀리서 구조란 말이야. 백날 봐봐야 양수 쪽에서는 세 개가 만나는 게 없어요 지금. 0 무수히 많이 만나요. 여기서 이거 음수 쪽에서 답이 나오겠구나 생각해야 되고 음수 쪽에서 보자면 여기가 아니군요. 여기군요. 여기 0,8 어쨌거나 양수 안 나와요. 0일 때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음수일 때 봤을 때 당연히 이제 봐야 되는 건 이거죠. 이거 접할 때 이거요. 이건 지금 교점이 두 개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어떻게 되면 원만하게 되면 세 개 만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요. 가다가 결국에는 요 점. 이 시점 지날 때도 세 개겠죠. 근데 더 가버리면 안 되죠. 더 가리면 그래서 요거 사이란 말이죠. 그쵸? 그래서 요거하고요. 요 식하고 요 식이요. 요거하고 연립해서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하시면 접할 때 n값이 나오겠지. 그치? 이게. 그게 이제 그 m값 저 접할 때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시죠? 요거 접할 때야. 요거. 그 요점 말 콤마 0 집어넣으시면 m이 말 나왔을 거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셨나요?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11번. 음식 목록이 쭉 있어. 읽어보시면. 그런데, 지금 봐봐. 아침, 점심, 저녁 때 서로 다른 종류로 뭐 한식, 중식, 일식 이 중에서 골라서 먹겠다는 건데 또 이제 만약에 종류를 골랐다면 그 종류 내에서 아침에는 한 개의 음식을 선택할 거고요.
자, 점심으로는 2개를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2개의 음식을 초이스해서 먹을 거다 이거죠. 계획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돼 있는데 문제가 거기서 좀 구별해 줘야 되는 게 있어요. 종류 중에서 어떻게 좀 구별해야 되냐 그러면 한식 종류를 보시면 한식에는 4개가 있다는 거야. 4개 중에서 고르는 거고요. 중식은 3개 중에서요. 그 다음에 일식은 3개 중에서 자, 양식은 3개 중에서. 그래서 굵직하게 보자면 내가 아침, 점심, 저녁에 예를 들어 한식, 중식, 일식 이런 식으로 이 중에서 3종류를 고를 거거든요. 그쵸? 근데 케이스 구별 이 중에 3종류 고렸을 때 문제가 되는 건 누구냐? 그러면 한식입니다. 왜? 한식만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굵직하게 어차피 지금 뭐 하냐? 그러면 케이스를 잘게 나누실 거면 요 4개 중에 3개 선택하는 경우잖아요. 4시 3이니까 몇 가지? 4가지 케이스로 나누셔도 돼요. 4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해주셔도 된다는 거. 그래 되고 저는 그냥 2가지로 굵직하게 갈게요. 그냥 4가지로 해도 돼요. 4가지로. 4가지. 그러면 저는 그냥 뭐 할 거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그냥 한식이 포함되는 경우, 포함해서 뽑는 경우,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좀 볼게요. 우선 한식 포함해서 뽑아보겠습니다. 네. 한식을 포함해서 2종류를 좀 뽑을게요. 그러면 우선 종류부터 뽑을까요? 그러면 요 3개 중에서 몇 개? 2개 이렇게 뽑으면 되겠죠. 그럼 이 중에 한 얘가 한식, 중식, 일식을 뽑았다고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근데 이게 여기다 이제 나열할 거예요. 나열할 건데 나열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저는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고 봐요. 그죠? 한식이 아침에 있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다른 데는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케이스를 나눈다. 한식이 아침에 있는 경우야. 한식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경우와 한식이 아침이 아닌 경우. 응? 그러니까 한식이 그냥 아침이 아니어서 점심 저녁 중에 한식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보려고요. 됐죠? 자, 그러면 아침에 한식인 경우는 몇 가지죠? 아침에도 한식 주고 나서 중식하고 일식을 여기다 나열하는 거 몇 팩? 우선 2팩 맞나요? 그쵸? 그 중에 하나 이제 중식, 일식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한식은 하나 고르는 거니까 몇 가지?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사실 그냥 4라고 쓸게요. 중식은 3가지 중에서 2개 고르니까 32인가요? 30이면 뭐죠? 3가지. 일식도 3개 중에 2개 고르는 거가 뭐야? 3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식이 아침이 아닌 경우는 여기 자리가 아니고 이 둘 중에서 고르세요. 몇 개? 2가지. 그러면 한식 여기 갖다 쳐요. 그럼 중식, 일식 여기다 나열하니까 뭐? 2팩 괜찮나요? 조금 칠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그럼 아침에 중식 중에서 하나 고르세요. 3시 1인가요? 3가지. 그리고 또 한식 고르세요. 4개 중에 2개인가요? 4시. 그 다음에 일식 3시 2 맞나요? 생각하면이겠죠. 이게 한식을 포함하는 경우야. 그럼 두 번째, 훨씬 쉬워 이거는. 한식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한식 포함하지 않게 뽑는다는 거는 중식, 뭐 있냐? 중식, 일식, 양식 뽑는 거 맞나요? 맞죠? 이거 누가 아침에 오냐 뭐 관심 없잖아요. 다 3개인데. 한식 포함하는 네? 한식 포함하지 않는 거. 중식, 일식, 양식을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 배열하세요. 3팩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죠. 중식 아침에서 고르세요. 3시 1 3가지. 일식 3시 2 3가지. 양식 3시 2 3가지. 끝이에요. 이거 더하면 된다. 자, 그럼 1026이 나오는 거고요. 12번이요. 12번. 자, 이거 보시면 정역하고 공역이 있는데 가주권 볼까요? 가주권 있는데 가에서는 가와 나가 있어요. 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아까 낮에 테스트에서도 얘기했지만 가가 메인 조건이라고 봐 저는. 그 가하고 나를 만족하는 거 이걸 구하라고 했지만 사실 나를 만족하지 않는 걸 구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거야. 부분 여사건 풀이를 하겠다는 거야. 자, 우선 가만 놓고 풀어보자고요. 가는 지금 보시면 F0보다는 F1이 크고 그 다음에 F2가 더 크고 F3이 더 크면 돼요. 그죠?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골라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뽑기만 하면 알아서 순서대로 들어가겠죠? 그렇죠? 8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84예요. 그래서 84가 지금 가를 만족하는 경우인데 이 중에서 빼자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인데 여기 구하는 게 힘드니까 여기를 구해보겠다고요. 여기를 구하겠다는 건 나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건 뭐야? F2라고 F2의 곱이 얼마다? 홀수. 그러면 얘하고 뭐 해야 돼? 홀수 해야 돼. 홀수. 됐나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가 어떤 홀수냐에 따라서 여기가 또 영향을 받잖아요. 케이스를 나눠봐야 되는데 홀수가 지금 여기 1357 있나요? 두 개의 숫자를 넣을 건데 여기다 2를 넣을 수 있나요? 없어요. 1보다 작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2는 필요 없고요. 그럼 케이스를 보자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게 3, 5, 여기 3, 5 넣을 수 있고요. 또 3, 7이요. 또 5, 7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괜찮나요? 여기 3호 넣었다고 생각하면 3보다 작은 거 몇 개? 2개요. 여기 5 넣었다고 5보다 큰 거 몇 개? 3개. 더하기 3 넣었어요 여기다. 그럼 몇 개? 2개. 7 넣었어요 여기. 7 넣으면 몇 개? 1개. 더하기 자 여기다 5 넣으면 4개. 7 넣으면 1개. 끝이야 이게. 자, 그 다음에 13번. 이게 아마 처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합성함수의 개수로 해서, 함수 개수 구하는 문제 중에서는 가장 좀 고난도인데, 이 고난도 유형 치고는 이 문제가 쉽게 나온 거고요. 이거를 좀 더 어렵게 낸 기출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나는 이 문제를 설명을 듣고 나서 이게 좀 더 어렵게 나오면 도대체 어떻게 나온다는 거지? 라는 게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제 채널 가서 합성함수의 개수라고 그냥 유튜브 가서 그냥 유튜브에 검색하면 제게 제일 먼저 뜰 거예요. 아마도. 그러면 그걸 보시면 기출됐던 심화 문제는 총정리를 해놨으니까 뭐 한 20몇 분짜리 강의가 있어. 그거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거다. 수익이요? 수익 뭐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나오긴 나. 대략 몇 짜리세요? 뭐요? 수익이요. 몇 짜리요? 뭐 한 달에? 업다운으로 해줄게요. 3번. 3만 원. 아니 2천만 원이면 용돈은 괜찮지. 업. 10만 원. 억이요? 업. 10만 원 넘어요? 용돈벌이 들을 뻔한 거 아니지? 아니 억이면 300대 되면 아니 100으로 해가지고 30 다운. 됐죠? 30 다운이요? 20만 원. 어? 20만 원대 나와. 20만 커피값 정도 나가는 거. 20만 원. 내 커피 값이요? 한달 커피. 한달 값이 용돈 없는 거? 자, 13번. 넌 정신력을 13번. 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거야. 그 X18 할게. 자. 계좌로 들어와요. 그렇죠. 그렇죠. 뭐 직접 갖다 주진 않더라고요. 구글에서. 집으로 그냥 현금으로 좀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달러. 요즘에 달러도 환율이 좋으니까. 자, 봐봐요. 지금 F를 2번 합성한 거니까 어차피 요 대응이나 요 대응은 동일하겠죠. 그래서 뭐 이쪽만 완성시키면 이쪽도 똑같은 거니까 대응이 이걸 볼 텐데 실제로 이제 F 합성 F는 이거죠. 요 대응을 볼 텐데 얘만 요 그림만 놓고 보자면 대응에 치역의 원소가 2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F의 치역 원소 2개를 정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OC라고 정해야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OC가 제가 이렇게 그냥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얘가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1, 2, 3, 4, 5 너네는 1, 2한테만 갈 수 있다. 3, 4, 5한테 못 간다. 이거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누구 있냐? 그러면 누굴 또 결정해 주셔야 되면 합성함수의 치역인데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가 1개예요. 실제로 합성함수가 이제 치역이라는 거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그러면 자 1, 2, 3, 4, 5 얘는 누구한테만 갈 수 있다고요?
1이나 2한테 갈 수 있다고요. 그럼 중간에 1, 2가 선택을 받고 결국은 1, 2가 가겠죠. 누구한테? 1, 2한테. 그러면 이 1, 2가 간 애들이 합성함수의 치역인 거죠. 그럼 너네 어디로 가니? 그러면 얘가 얘기하기를 원소 한 개라니까 뭐야? 두 가지인 거죠. 둘 다 1로 가거나 아니면 둘 다 2로 가거나. 그래서 이 선택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함수가 완성이 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두 줄밖에 안 껐잖아요. 그럼 3, 4, 5도 보내야죠. 그럼 3, 4, 5 너네로 어디로 갈 거니? 함수 완성해야 돼. 그러면 3, 4, 5는 저희는 1하고 2한테 갈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합성함수의 치역이 지금 하나고 얘가 뭐야? 여기가 몇 개야? 그럼 얘네가 야 우리 1, 2한테 가자. 그래서 다 1한테 가버리면 결국 2는 치역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너네 다 가봐. 근데 2로 적어도 하나는 가야 돼. 라고 한다면 그냥 2의 세제곱에서 전부 다 1로 간 경우 몇 가지? 한 가지를 빼주시면 된다는 거야. 됐나요? 요거고요. 합성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좀 잘 나와요. 근데 이걸 더 복잡하게 주로 내죠. 이거보다는. 왜? 아니 이게 제가 그 교육 채널이라 그렇지. 찍어봐. 괜찮아 나중에. 너는 실패작이야. 뭐든 자기 뭐 취미나 이런 거 있으면 뭐 브이로그 찍어도 되고 나중에. 지금 공부해야 되니까. 나중에 대학교 가서 1학년 때부터 찍고 다녀. 특히 뭐 관종인 친구들은 관종기 있으면. 아니 진짜로 무슨 취미든 하다 보면 우리 집에 강아지 키운다 그러면 강아지 채널을 만들어도 돼. 동물 채널이 아마 조회수가 제일 잘 나오니까. 사람을 키워도 되나요? 사람이 몹시 귀여우면 뭐 혹시 모르. 맞게 돼. 정지 먹었는데. 정지 먹어야 안 된대. 자, 14번. Q&A 영상 질문하는 게 자, 봐볼까? 어쨌거나 지금 전구에 불이 들어오려면 이쪽이 연결돼도 되고 또는 이쪽이 연결돼도 되고 또는 이쪽이 연결되고 뭐 또는이니까 사실 다 연결돼도 되고 너무 케이스가 많잖아요. 사실. 그러면 너무 케이스가 많네? 자, 어떻게 할 것 같아? 나눌까요?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여사건. 여사건.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를 빼면 된다. 그럼 전체 경우는 뭐냐? 야, A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전 닫힐래요? 열릴래요? 몇 가지? 두 가지. 스위치 하나당 두 가지야. 그럼 얘를 두 가지. 그러면 2의 몇 제곱이죠? 5승인 거죠. 거기서 지금 안 되는 걸 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결이 안 되는 경우를 빼겠다는 거. 그러면 요 첫 번째 이 번호 붙일게요. 첫 번째 줄도 안 되고 두 번째 줄도 연결 안 되고 세 번째 줄도 연결 안 돼야 돼요. 자, 이것건 마무리. 첫 번째 줄 연결 안 되려면 열려 있어야 되죠. 열려 있는 경우 한 가지요. 그리고 나서 2번이 연결 안 되려면 사실은 하나는 닫혀 있어도 되거든요. 둘 다 열려 있어야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2의 몇 제곱에서 제곱에서 안 되는 게 뭐냐면 둘 다 닫혀 있는 경우만 빼면 되죠.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하면 되네. 2의 제곱 빼기를 맞나요? 이게 끝이라고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된다. 된 거죠? 16번 보죠. 봐봐요. 자,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있어. fx가.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fx가 이렇게 있겠구나 라고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자 x가 3보다 작은 구간에서 정의되는 게 있는데 gx 좀 볼까? 이것도 한번 그려봐야 돼. 우선 표준형으로 바꿔보자. 자 x의 개수비 2고요. 분자가 얼마죠?
마이너스 1인가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x는 3, y는 2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다 그려야 되는데 3보다 작다라고 범위가 있으니까 이것만 보라는 얘기. 이게 gx라는 얘기예요. 됐죠? f하고 g는 그려놨고요. 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 한번 보자. 거기 범위를 얘기했는데 잘 한번 따라가 보자. x를 t서부터 t 플러스 2까지 요 구간에서요. 우리가 지금 f gx 요거의 최소값이 ht다 이렇게 됐어요. ht다 됐죠 이렇게. 좀 이따 볼 텐데. 그런데 걔 힌트가 뭐냐면 자 ht가 t를 쭉 바꿔가면서 볼 텐데 갑자기 t가 마이너스 2를 경계로 해서 이게 경계를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바뀌는구나 h값이. 자 4이기도 하고 fg의 t 플러스 2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됐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해보는 거지. 자 한번 보겠다. 우선 속함수를 볼까요? 속함수. 우선 합성함수라는 거는 이 x의 범위, 요 범위에 해당되는 걸 넣었을 때 얘 범위를 구해보시고 요 범위에 해당되는 요 함수값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g를 한번 보려고요. 근데 g가 지금 봤더니 무슨 함수냐면 증가함수라는 거야. 증가함수. 그래서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커져요. 그래서 여기다 적당히 하나 잡아볼 텐데 t서부터 t 플러스 2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t 넣었을 때 이 gt 그러면 여기가 gt 플러스 2죠. 그래서 t서부터 t 플러스 2까지 요 속함수의 치역. 자, 요 속함수요. 속함수는 치역이 어떻게 나와요? 라고 한다면 요 gx는요. 자, 요 범위일 때요. 제일 작은 값이 gt예요. 맞죠? 제일 큰 값이 gt 플러스 2입니다. 괜찮죠? 괜찮죠? 그러면 결국엔 요게 지금 누구냐? f로 가봐야 돼. f로 갔을 때 얘가 f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되죠. f 입장에서는. 이해 갔습니까? 괜찮나요? 그래서 F로 가볼게요. 자, GT의 GT 플러스 2 그러면 잘 봐봐. T값이 커지면 잘 봐봐. T값이 커지면 여기 이렇게 되면서 GT하고 GT 플러스 2가 동시에 커지겠죠. 상상이 되시죠? 그럼 요 범위에서 얘가 지금 요게 요 들어가는 값이 양쪽에서 범위로 커지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GT야. 여기가 GT 플러스 2야 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요 값이 T값이 커지면 요 양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커지면서 쭉 이렇게 오른쪽 가면서 함수가 결정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최종적 겉함수가. 근데 만약에 요 상황이라고 보시면 최소값, 얘가 뭐야? 최종적은 최소값이 h다 그랬는데 누가 최소값인지 보이죠? 요게 ht야. 즉 이 값이라는 건 뭐냐? f의 요 속함수 값 x자리에 g에 t 플러스 2를 넣은 거. 누가 봐도 이거죠? 그게 여기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요 t값이 커지면 요 구간이 점점 오른쪽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그러다가 최소값이 바뀌는 순간이 있어요. 이 오른쪽 포인트에서의 함수값이 얘인데 잘 보시면 훅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훅 넘어갔어요. 쭉 넘어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면 t값이 더 커져가지고 gt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야 여기일 때 함수를 봐 라고 하면 최소값은 꼭지점인 거 이해 가나요? 꼭지점? 됐어요? 그 꼭지점이 얘인 거죠. 4로 바뀐 겁니다. t가 마이너스 1이 되기 전까지는 저 빨간색이었는데 마이너스 1서부터는 자 봐봐 꼭지점이야 이러면서 쭉 가는 거.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봐봐. t값을 아무리 크게 해도 쭉쭉쭉쭉쭉 이렇게 가겠죠? 쭉 가겠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뭐 해대 요 범위가 나오면서 이쪽 가는 거야. 이쪽 가면서 4가 나온다. 그러면 자 경계만 보시면 돼. 자 경계. 결국엔 마이너스 1서부터 저 4가 나온다는 거죠. t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부터 딱 4가 딱 나온다는 거야. 그 순간이 언제냐는 거죠. 그러면 요 빨간색 보세요. 빨간색에서 쭈쭈쭈쭈 하다가 요 오른쪽 포인트가 어디 꼭지점에 딱 걸렸을 때인 거 이해가나? 그걸 그리겠습니다. F가 있는데 자 우리는 GT에서 여기 자 여기에요. 그러면 GT 플러스 2가 여기까지 왔고요. GT가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됐을 때는 처음으로 자, 요 구간의 함수값이죠? 여기가 지금 4입니다.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야. 언제? t가 마이너스 1이 됐을 때 처음으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랬으니까 여기가 t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보세요. t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죠? g1이요. 이게 g 마이너스 1이야. g1이 얼마냐? 요 값이 얼마예요? 라고 한다면 g1은 아까 식에다 여기다 넣으면 돼. 1 넣으면 얼마냐? 1 넣으면 얼마지? 2분의 5. 여기가 2분의 5인 거죠. 그럼 꼭지점이 2분의 5,4라는 겁니다. 이해갔나요? 그래서 fx식이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2분의 5,4다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뭘 모르냐? 최고창 계수를 몰라요. 근데 최고창 계수를 해결하라고 하나를 더 준 거야. h 마삼이 5다 이렇게요. 그러면 마삼이라는 건 지금 보시면 t에다 마삼 넣는 거니까 마삼부터 마일까지. 자, 마삼부터 마일까지를 보자는 거죠. 이렇게요. 됐네. 자, 이때 마삼부터 마일까지의 상황에서요. 여기다 넣어보시면 g에다 넣어볼까요? 마삼부터 마일. 그럼 여기가 지금 마삼부터 마일이죠? 그래서 g 보시면 g 마삼부터 g 마일까지가 속함수 범위일 거예요. 증가함수니까. 이해갔나요? 이 속함수 gx가 이렇게 됩니다. 된 거죠? 이렇게. 네, 요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가 G1이니까요. G 마삼부터 G1이라는 건 여기가 G 마일이니까. 자, 보세요. G 마삼부터 G1까지, G 마일까지. 여기겠죠? 이해갔나요? G 마일일 때가 최소값일 거예요. 그게 뭐 얼마다? 5라는 거죠. 근데 얘가 얼마죠? G 마일이? 저기다 넣어 보실래요? 4분의 9인가요? 그래서 여기가 4분의 9, 얼마다? 5다. 그래서 여기다 4분의 9,5를 집어넣으시면 A 값이 나오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A가 16 나와요. A 16 나오고 가지고 최종적으로 함수 갖고 가시면 40 나오는 거. 이렇게요. 이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는 좀 많이 보게 될 거고요. 올해는 이 문제를. 나중에 노란 책에서는 되게 좀 지겹도록 풀 문제고 우선 당장 다음 주 일요일은 출제할 것 같아요. 원래고사에. 응? 90% 확신합니다. 쌤이 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낸 건 아니에요. 빨리 푸는 거 없어요? 없어요. 이러면 빨리 푸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설명을 느리게 해서 그렇지 그냥 쓱 생각하면 결국엔 그냥 답은 뭐야? 이 문제는 뭐야? 마 1일 때 꼭지점이구나. 이거 알면 끝인 거죠. 뭐. 그냥 설명을 하느라고 한참 걸린 거지. 범위가 쭉 가다가 언제 상수로 바뀌어? 꼭지점일 때. 그럼 꼭지점 마일 되면 처음으로 꼭지점을 포함하는 케이스 얘구나. 좀 바로 꼭지점 나오고 끝나는 거죠.